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정윤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직접 사용하고 환자들에게도 적용해본 주름 개선 조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제 가족이라면 절대 그냥 못 바르게 할 조합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단순한 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섞어서 2주간 발라보니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장품보다 낫다는 말 정말이었습니다. 수십 년 진료를 하면서 늘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비싼 화장품 발랐는데도 왜 주름은 그대로일까요? 한 환자분도 눈가 주름 때문에 고생하셨는데요. 그분께도 이 조합을 추천드리고 저도 함께 써봤습니다. 2주가 지나고 나서 확실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그 후 피부 결과, 주름 깊이가 실제로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꿀이 아닙니다. 어떤 성분과 어떤 순서로 섞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조합과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선 더 강력한 주름 루틴도 소개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이 조합을 대체 치료가 아닌 의학적 접근으로 생각했습니다. 꿀은 단순한 보습제가 아닙니다. 피부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보습막을 형성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꿀 하나만으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섞은 재료는 3가지입니다. 꿀, 비타민 E 오일, 알로에 베라 젤, 이 3가지를 어떤 비율로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찾은 황금 비율은 이렇습니다. 꿀 1큰술, 비타민 E 오일 반큰술, 알로에 젤 1티스푼, 매일 밤 세안 후 눈가와 입가에 얇게 펴 바르고 손끝으로 흡수시킵니다. 조합보다 순서가 더 중요했습니다. 비타민 E는 산화를 막아주고 알로에는 피부 자극을 완충시켜줍니다. 예민한 피부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고가 화장품도 결국 원리는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순서와 배합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이 조합을 제가 직접 써보자고 결심한 이유는 환자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화장품은 꾸준히 바르는데 왜 주름은 그대로일까요? 한 분은 눈가 잔주름과 피부 거칠어짐으로 고민하셨습니다. 그분께 이 조합을 추천드렸고 저도 같은 시기에 직접 사용했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순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비율은 그대로 꿀 1큰술, 비타민 E 오일 반큰술, 알로에 젤 1티스푼, 세안 후 얇게 펴 바르고 손끝으로 흡수시킵니다. 잘못 바르면 오히려 더 늙습니다. 성분보다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5일 후엔 눈 아래 부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10일쯤엔 주름 깊이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환자분도 피부가 반응한 건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단, 지성 피부라면 비타민 E 오일을 반큰술이 아닌 4분의 1큰술로 줄여야 합니다. 이 조합에 대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꿀이 끈적이지 않나요? 오일은 여드름 유발하지 않나요? 였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너무 두껍게 바르셨다가 모공이 막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 조합은 얼굴 전체에 바르는 팩이 아닙니다. 문제 부위에 국소적으로 얇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꿀은 보습막을 형성하지만 두껍게 남기면 오히려 수분 손실을 유도할 수 있어요. 또한 비타민 E 오일은 좋은 성분이지만 많이 바르면 산화되면서 오히려 자극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황금 비율을 말씀드리면 꿀 1큰술, 비타민 E 오일 반큰술, 알로에 베라 젤 1티스푼, 이 조합을 섞되 소량을 덜어 밤에만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양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비율 그대로 따라 하시지만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왜일까요? 그 차이는 바르는 순서와 흡수 시간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같은 재료, 같은 비율로 썼는데도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순서가 완전히 반대였어요. 알로에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오일을 얹는 방식이었죠. 그렇게 되면 꿀과 오일이 겉돌고 흡수가 안 됩니다. 순서 하나로 주름이 안 펴집니다. 정확한 순서는 1단계, 알로에, 2단계, 꿀, 3단계, 오일입니다. 즉, 속부터 진정시키고 그 위에 보습을 덧대며 마지막에 보호막을 씌우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 순서를 먼저 써보고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피부결 정돈 속도와 주름 개선 반응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바르는 양보다 순서와 타이밍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이 조합이 모두에게 같은 효과를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타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성 피부는 유분을 조금만 더해도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럴 땐 비타민 E 오일을 반 큰술이 아닌 4분의 1 큰술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건성 피부는 반대입니다. 너무 가볍게 바르면 오히려 더 건조해지고 주름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비율은 그대로 두되 바르는 범위를 눈가에서 광대까지 조금 넓혀주는 게 좋습니다. 민감한 피부라면 테스트가 먼저입니다. 팔 안쪽에 먼저 발라서 24시간 안에 붉어지거나 따갑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얼굴에 발라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비율 자체보다 내 피부 타입에 맞는 미세한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 조합, 나에겐 안 맞더라. 라는 분들 대부분은 사실 비율이나 순서가 아니라 자신의 피부 특성을 모르고 쓴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피부 타입별로 약간씩 다르게 적용했고 그 결과 효과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조합을 소개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르고 나면 끈적해서 베개에 다 묻는 느낌인데 괜찮은 건가요? 오일 때문에 오히려 뾰루지가 생긴 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가장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끈적임 문제. 이건 도포 직후 흡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눕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5분 이상 기다린 뒤에 누워야 합니다. 또한 한 번 바를 때 사용량이 너무 많으면 겉돌게 됩니다. 흡수 전엔 절대 눕지 마세요. 두 번째, 오일 트러블 문제. 이건 피부 장벽이 약한 상태에서 오일을 많이 바르거나 알로에가 부족한 상태에서 비타민 E만 사용했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땐 오일은 작은 술 4분의 1만 넣고 알로에 양을 조금 더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아침보다는 저녁 전용입니다. 햇빛 받기 전엔 자외선 차단이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끈적임도 트러블도 대부분은 조합 자체 문제가 아니라 사용법의 문제였습니다. 방법만 바꾸면 누구나 같은 재료로 충분히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을 썼을 때 피부가 반응하는 시점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빠르면 3일, 보통은 5일에서 7일, 늦어도 2주 안에는 피부결이나 주름에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단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실패 원인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자기 마음대로 재료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꿀 대신 메이플 시럽은 어때요? 비타민 E 오일 없어서 올리브유 썼어요.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꿀은 단순 당분이 아니라 피부 장벽 형성을 돕는 의학적 작용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시럽은 같은 당분이지만 점성과 구성, 성분이 달라 효과가 없습니다. 올리브유도 산화가 빠르고 비타민 E처럼 항산화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 사용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자주 바르는 것입니다. 좋은 조합이라도 하루 1회, 밤에만 바르셔야 합니다. 하루 2번, 아침, 저녁 바르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조합은 정확한 비율,
순서, 사용 시간,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틀어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꿀조합이 아니라 정밀한 설계된 처방이라고 말합니다. 이 조합을 그대로 썼는데도 피부에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분들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재료나 순서 말고 생활 습관까지 꼼꼼히 확인해 봤습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피부는 외부에서 바르는 것보다 내부 수분 상태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꿀조합을 성실히 썼지만 물을 하루 2컵 이하로 마시고 있었어요. 피부는 것보다 속부터 먼저 말라갑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꿀이나 오일을 발라도 흡수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또 하나, 피부가 반응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수면 부족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자지 않으면 콜라겐 생성 자체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본 실패 원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조합의 효과를 100% 끌어내려면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밤잠을 잘 자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합을 2주간 썼을 때 피부에 어떤 변화가 실제로 나타났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한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눈가 잔주름이 깊고 피부결도 거치어서 기능성 화장품을 계속 바꾸셨던 분이에요. 이 조합을 밤마다 1회씩 정해진 순서로 2주간 쓰셨고 첫 주엔 피부결만 좀 정리됐고 2주 차부터는 눈 아래 주름이 얕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 이 조합은 저와 제 아내도 함께 써봤습니다. 연세도 비슷하고 피부도 민감하신 분인데 알로에를 조금 더 넣어서 같이 바르기 시작했어요. 1주 차에 속당김이 줄었고 2주 차엔 눈가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수많은 조합을 봤지만 직접 써보고 아내에게도 권한 건 이게 처음입니다. 정리하자면 2주만 제대로 써도 피부결과 주름, 탄력에서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 비율과 순서, 시간대만큼은 꼭 지켜야 효과가 납니다. 이 조합은 재료도 순하고 성분도 단순한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좀 많이 발라도 상관없겠지. 며칠 쉬었다가 다시 발라도 되겠지.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진짜 큰 오해입니다. 이 실수 하나가 피부를 망칩니다. 이 조합은 누적형 처방입니다. 즉, 매일 일정한 양을 정해진 순서대로 써야 피부가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는 1.5배, 오늘은 반만 바르셨다면 그 자체가 피부에 불규칙한 자극이 된 겁니다. 저와 제 아내도 한 번은 알로에 양을 줄였더니 다음날 눈가가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비율로 돌아갔습니다. 이 황금 비율은 다시 정리하면 꿀 1큰술, 비타민 E5일 반큰술, 알로에 베라젤 1티스푼, 그리고 매일 밤 세안 후 눈가, 입가에만 얇게 펴 바릅니다. 절대 전체 얼굴에 듬뿍 바르지 마세요. 이건 고농도 팩이 아니라 꾸준한 케어 루틴입니다. 성분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성과 일관성, 그걸 지키는 분들만이 2주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2주가 지나면 피부 반응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시점을 가장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늘 의심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정말 이게 효과가 있나? 나한테도 맞는 걸까? 그런데 2주 차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 세안할 때 피부결이 달라요. 눈가 주름이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이 조합을 저와 제 아내도 매일 써봤고 그 변화가 같이 눈에 보일 때 저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돌봄의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사로서의 경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는 느낌이었어요. 환자분 중 한 분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눈가 주름이 확실히 엷어졌고 화장도 훨씬 자연스럽게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마다 그래도 이 조합은 정말 제대로 만들었다 싶었습니다. 이건 그냥 피부관리법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일상 케어의 시작입니다. 이 조합이 효과가 있다고 느끼시면 그럼 계속 발라도 되겠네요. 라고들 하십니다. 사실 그 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 조합은 2주 이상 쓸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피부 상태에 따라 하루 이틀 휴식일을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조하거나 따갑거나 묘하게 화끈하다면 그건 피부가 오늘은 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하루 쉬고 보습 위주로만 넘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절대 성분을 추가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콜라겐 앰플도 비타민C도 같이 쓰면? 이렇게 덧붙이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 조합은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꿀과 오일은 다른 성분과 섞이면 흡수력이 오히려 낮아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말만 바르거나 일정이 들쭉날쭉한 건 효과를 망치는 길입니다. 꾸준히 저녁, 세안 후 하루 1회만 적용하셔야 피부가 리듬을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이 조합은 잘만 쓰면 고가 화장품보다 더 효과적이지만 사용 습관 하나만 어긋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조합을 2주간 잘 따라오셨다면 분명 피부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많이들 물으십니다. 이 효과 계속 유지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지하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첫 번째, 보습을 끊지 마세요. 이 조합을 끝낸 뒤 예전처럼 아무것도 안 바르면 피부는 금세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아침, 저녁, 하루 2회 보습 기본입니다. 두 번째, 잠과 물이 피부를 지킵니다. 밤 11시 이전 취침, 수분 섭취 1.5리터 이상 지속해 주세요. 혹시 이 조합 이후에도 더 강한 루틴이 궁금하신가요? 탄력과 색소 침착 루틴도 관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응이 많으면 다음 영상에서 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은 끝이 아니라 피부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좋은 습관이 쌓일수록 결과는 더 확실해집니다. 이 조합은 그냥 좋은 성분을 모은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환자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도 같이 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의사로서 수십 년간 수많은 성분을 직접 다뤄봤지만 직접 바르고 아내에게도 써보고 환자와 나란히 실천한 루틴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제 마음으로 만든 처방이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짧게라도 도움 됐어요 남겨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겐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족처럼 진료하는 의사로서 정직하게 검증된 루틴만 소개해드릴 겁니다. 구독해두시면 이런 루틴들 필요할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진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기도 합니다. 이건 피부 이야기지만 사실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전해드리고 싶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피부는 결국 내가 나를 돌보는 방식이라는 것. 성분도 중요하고 조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걸 지켜가는 나의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름 때문에 슬퍼하고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2주, 단 2주만 정해진 루틴을 지켜보세요. 스스로를 믿고 계속 돌보는 힘, 그게 쌓이면 피부도 변합니다. 삶도 조금씩 바뀝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꿀조합 꼭 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루틴이 궁금하시면 잊지 말고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가족처럼 진료하는 피부과 전문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